네, 나는 이렇게 금융권 취업했다. 6강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턴 경험 쪼개기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턴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를 않죠. 그래서 일단 인턴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요. 만약에 인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권에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권 인턴이 있으면 좋죠. 금융권 인턴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책 마지막 쪽에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도 좀 넣었고요. 일단 은행에 많이 가서 보면 이제 뭐 혹은 증권사에 많이 가서 보면 이런 뭐 로드 매니저나 영업 창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 관련된 내용을 많이 듣다 보면은 또 관련돼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차선책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뭐 금융권 취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권에 대한 인턴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어떤 인턴이라도 무조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턴을 하면 좋은 게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로직 그리고 보고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역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모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외 활동 얘기를 할 때 모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밖에서 봤을 때, 나 이거 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일과 실제로 내가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좀 내가 잘 안 맞는데? 라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저는 다니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증권 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제 증권 방송 나가고 있죠. 뭐 지금 뭐 매일경제나 뭐 이데일리나 뭐 한국경제도 나갔었고 뭐 지금 디지털조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방송도 하고 이제 그런 증권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턴과 이제 인턴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권 인턴과 비금융권 인턴인데 이제 비금융권 인턴은 일단 서비스 회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권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처리 과정을 조금 보고 이제 농협에서 인턴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은행의 업무 처리 과정은 우리가 은행을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확인하면서 번호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죠. 그 다음에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한 동안에 우리는 창구에서 얘기한 거 다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하죠. 이런 기본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 있고요. 뭐 여신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중간에 뭐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일단 이런 식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모니터링 부분은 어차피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보고 이제 뭐 인턴 쪽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이러한 실무 경험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구 및 번호표 제공, 이렇게 ATM 업무 지원, 업무 서류 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각각의 내용들에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 번호표 부분인데, 번호표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조금, 이제 그냥 무난하게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번호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기업은행을 좀 안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좀 상품에 대한 이런 설명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899죠. 1899 해서 그 이제 연력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에 상품을 남겨놓고 그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객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창구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브랜드화를 되는데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신과 수신에서는 좀 창구 업무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업무가 바쁜 곳에서는 이제 수신 업무가 굉장히 바쁘면 여신에서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수신은 수신 창구에서만, 여신은 여신 창구에서만 좀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아니면은 1층에는 수신 업무를 보고요, 2층에 올라가야지 여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호표를 뽑는 사람도 있지만, 번호표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뽑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갑자기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로드 매니저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청원경찰이죠. 그래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거나 청원경찰복을 입고 이제 고객들이 오게 되면은 인사를 하고, 그 고객들이 이제 굳이 창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있으면 ATM 기기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ATM 기기도 굉장히 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입출금만 좀 활용을 하지만, 뭐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뒤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또 ATM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다 잘 아시려면은 이런 로드 매니저가 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유심히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드 매니저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멍하니 계속 있으면 청행경찰이 와서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관계자가 와서 뭐 하고 계시나요? 라고 이렇게 약간 의심은 살 수 있어요. 그때 뭐 자연스럽게 나는 취업 준비생이고 은행의 좀 흐름을 알고 싶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먼저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은행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이 좀 한가할 때 가서 행원한테 이제 기본 업무를 보면서, 나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나는 요즘에 취업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만 좀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뭐 노하우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관련돼서 물어봐서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라는 점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물어보면 사실 날로 먹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음료수나 이러한 약간의 이제 정성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카스나 이런 거 간단한 것만 하나 드리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랑 ATM 기기 부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ATM 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은행원들이 오면 ATM 기기를 막 이렇게 물수건을 막 닦아요. 닦고 그 다음에 돈이 일정 금액이 있는지, 지점마다 좀 다른데, 뭐 ATM 기기 안에 뭐 2천만 원 넣는 경우도 있고 5천만 원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뭐 5만 원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만 원권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주고요. 또 창구가 유독 한 군데에서 많이 5만 원권이 빨리 빠져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은행을 운영하는 그 도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 2, 3, 4, 5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인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중앙은행 쪽이나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호송하는 그런 방법들, 보통 이제 호위하는 그런 경찰들과 그다음에 이제 행원들이 이렇게 같이 이걸 들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도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인턴을 할 때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통장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정보로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자기가 자기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 창구가 이 셔터가 내린 다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셔터가 내리고 어떻게 결산하고 이 들어온 그런 수표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전표 정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셔터가 내리고 굉장히 좀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루하루 영업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은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보여지는 업무와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막연하게 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은 인턴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인턴의 주 요인은 일단 그거고요. 물론 이제 실무를 하는 그런 인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담아놨지만 비금융권 인턴 했었던 서비스 회사에서는 실무를 했었고요. 농협 인턴에서는 뭐 실무까지는 아니고 이런 전표나 이런 정도 뭐 보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무를 당연히 다 경험을 하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로드 매니저로 약간의 이런 서비스 제공과 그 다음에 전표 정리 셔터 내렸을 때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턴이 하기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내가 어떠한 업무를 했고 여기서 어떠한 부분들에서 역량을 키워나갔고 혹은 어떠한 역량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요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면 학교마다 뭐 이렇게 인턴이 연계가 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턴은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게 있는지 취업지원센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게 됐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원을 해서 인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인턴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외부에서 인턴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일단 쉽습니다. 거기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무조건 돼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턴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좀 무작정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난 좀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약간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좀 역량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카메라도 잘 되니까 그런 것들 약간 브이로그 식으로 찍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증거 제출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쪼개기에서 어떻게 인턴이 좀 정리를 하고 인턴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가볍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책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